여러분, W는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초입에 몰랐다고 늦었고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W라고 얘기하는 인류의 문명을 바꾸는 위대한 발명과 비즈니스가 왜 위대하겠습니까? 그 W의 새로운 물결이 한번 시작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W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무슨 테마주, 작전주, 트렌드처럼 1, 2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한 5년 가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시대의 물결은 한번 시작되면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채널의 많은 구독자님들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봐주신 영상은 바로 박경철 선생님의 W 강의입니다. 가끔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다 보면 이 영상을 감명 깊게 보셨다는 말씀을 자주 하시곤 하는데요. 이 영상은 2008년 아주대에서 라이브로 진행하셨던 강의 녹화본을 편집과 자막을 통해서 몰입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편집해서 만든 영상이었고, 많은 구독자님들이 시청해주셔서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구독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아직 이 영상을 못 보셨다면 위에 띄워놓은 링크를 통해서 관련 영상을 꼭 보시기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박경철 선생님의 W를 찾아서 영상의 메시지 중에서 제가 생각하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중요한 개념들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W를 찾아서 영상에서 계속 언급됐던 W, 즉 인류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기술과 이 기술을 발명하고 사업으로 연결한 0.1%의 창의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W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을까요? 영상을 시청했던 많은 분들은 2020년대의 W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자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그 자산들, 기술들, 현상들을 떠올리시다가 마지막엔 꼭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늦었어. 개나 소나 다 하는 게 무슨 W야.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무엇이 늦었다는 걸까요? 새로운 시대를 여는 W급 혁명이 일어나는 걸 본인이 몸으로 느꼈다면 늦은 건가요? 그건 이미 늦었으니까 아직 남들이 거의 모르는, 이제 막 새롭게 시작되는 뭔지 모르는 파릇파릇한 무언가를 찾아야 할까요? 저는 이런 발상 속에 매우 위험한 함정과 잘못된 투자 방식이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선 저는 구독자님들께 늘 말씀드리지만 투자는 속력이 아니라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투자에는 늦었다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늘 우리 주변엔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늦었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야, 그걸로 어느 세월에 부자 될래? 그거 투자하려고 했으면 5년 전이나 가능했지. 지금은 그거 말고 이걸 해봐. 요즘 이게 대세라니까. 가볍고 빠른 걸 해야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렵게 장기적 우상향 구조를 발견하고 그 자산과 행위를 시작하려고 하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들을 엉뚱한 곳으로 끌고 들어가는 사람들과 그 엉뚱한 것들에 눈이 돌아가며 자신의 이성이 마비되어 본인이 무슨 행위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빠져드는 분들이 과거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W는 아무도 모르는 걸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초입에 몰랐다고 늦었고 그럼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 W의 새로운 물결이 한번 시작되면 엄청난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W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무슨 테마주, 작전주, 트렌드처럼 1, 2년 왔다 갔다 하는 겁니까? 한 5년 가면 다른 걸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죠. 이 시대의 물결은 한번 시작되면 몇십 년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가장 적합한 예가 애플이잖아요. 1976년에 설립된 애플은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는 두 가지 W 시대를 모두 연 주인공이자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의 기업입니다. 아마 1994년에 개봉했던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영화의 주인공인 포레스트 검프의 이 대사를 기억하시죠? 중위님께서 내 돈을 관리해 주셨죠. 무슨 과일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다며 우린 이제 돈 걱정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하더군요. 여러분, 여기서 말한 그 과일 회사가 바로 애플입니다. 이 대사가 재미있는 이유는 이미 이 영화가 개봉했던 1994년에도 애플은 엄청나게 성공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미국 역사의 큰 시대적 흐름을 다 집어주는 이 영화에서 위대한 투자의 대표격으로 애플이 등장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대략 30년이 지난 지금 1994년 영화가 개봉했던 그때보다 애플의 주가는 72,000%가 올랐습니다. 근데 1994년에 그 영화를 보던 누군가는 그 당시에 이런 얘기를 또 했었겠죠. 에이, 애플은 늦었지. 다 지난 얘기를 결과론으로 말하는 건 영화지. 분명히 이렇게 말했을 텐데, 투자의 역사 속에서 애플은 30년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컴퓨터와 스마트폰이라는 W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위대한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개별 자산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W를 발견하고도 늦었다고 말하는 그 행위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 빨리 부자 되고 싶다는 조급함에 대안이라고 선택하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 함정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장기적 우상향 구조가 갖춰지고 초창기 캐즘을 통과해서 본격적인 W의 면모를 갖춰가면서 시총이 증가하고 네트워크가 확장되고 있는 자산들을 발견하는 건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돌아가는데 웬만한 관심이 있고 집요하게 파고드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때쯤 W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W는 1급 비밀이고 선택받은 자들만 아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아요. 다만 그걸 발견하고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자산을 유지하고 불리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자본과 에너지를 그곳에 투여하지 않고 중간에 멈추기 때문에 그래서 W와 멀어지고 위대한 장기 투자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제2의 W라고 요란하게 소리치는 돈키호테 사이비들의 소음에 현혹돼서 소중한 자신의 돈과 에너지, 시간을 모두 다 빨리고 마는 거예요. 이미 등장한 지 꽤 됐다는 시점이라는 숫자에 대한 판단은 그 자산이 갖고 있는 W의 특성보다는 늦었다, 대안을 찾자와 같이 W와 멀어지는 판단만 부추긴다는 겁니다. W로 보이는 것은 이미 늦었고 그래서 다른 걸 찾아야 한다가 아니라 그것의 비전은 어디까지이고 얼마나 실현됐는가를 끊임없이 살펴보자고요. 그리고 그 발견 시점에 자의적 판단이더라도 가격이 높다고 판단이 된다면 엉뚱한 대안을 찾을 게 아니라 그 자산을 매집하는 기간의 분산을 통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떨어질지도 모른다라는 손실 가능성의 리스크를 줄여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발견한 지금 이 시대를 선도하며 인류의 문명을 또 한 단계 진화시킬 위대한 발명과 산업의 큰 물줄기를 알아봤음에도 얄팍하고 잡스러운 돈키호테와 사기꾼 같은 사람들의 사탕발림에 넘어가서 엉뚱한 것들에 소중한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모두 낭비하는 우매한 행동을 하지 마시고요. 꼭 여러분이 발견하신 그 W를 오랫동안 보유하고 늘려가면서 위대한 장기 투자의 자산으로 발전시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W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다만 내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이 우리가 그것에 다가가는 걸 방해할 뿐입니다. 꼭 W를 발견하고 오랫동안 그 방향성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변할 것 같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베조스는 이런 말을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변하지 않을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두 번째 질문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내용은 제가 좋아하는 돈의 심리학의 저자인 모건 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에 나온 한 일화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들은 중요하다. 그것을 알면 확신을 갖고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베조스는 저렴한 가격과 빠른 배송을 원하는 아마존 고객들의 욕구가 사라진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유지하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하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 많은 화두를 던집니다. 보통 우리는 투자를 말할 때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원칙을 지키는 투자를 해라, 장기적 관점을 갖고 투자해라,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할까요? 인플레이션 이상의 수익률로 자신의 구매력을 지켜야 하고,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맞춰서 급변하는 산업의 지각 변동과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관심을 갖고 사람들의 행동 양식의 변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자와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다양한 조언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가장 근원적인 화두는 바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관심, 이겁니다. 인트로에서 설명했던 모건 하우저의 불변의 법칙의 주제인 늘 변화하는 세상에서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 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우리는 인생과 투자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인사이트를 또 하나 얻게 됩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앞으로는 또 무엇이 바뀔까? 어떻게 변할까에 대한 생각보다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운영하면서 빠른 배송과 저렴한 가격은 시대가 바뀌어도 국가와 인종이 달라도 모든 사람이 원하는 불변의 법칙이라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집중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인간의 본성과 본능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것들은 또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따뜻하고 쾌적한 집에 살고 싶은 열망, 노동에서 해방되고 싶은 욕구,
그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는 안전한 돈에 대한 염원, 이것들은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변의 법칙과 연결된 곳에 우리들의 소중한 자본과 시간,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실물 금을 비롯해서 소유자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무기명 자산에 대한 열망은 어느 시대나 존재해왔고, 각국은 이런 인간의 욕구를 알기 때문에 국가 재정 확충이 필요한 시기엔 이런 수요들을 이용해서 무기명 채권을 발행했죠. 이처럼 누군가에게 감시당하지 않고 통제되거나 검열되지 않고 자유롭게 존재하고 사용할 수 있는 돈에 대한 인간의 갈망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발견되고 알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본능, 즉 우리 DNA에 담겨있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그걸 디지털 환경에 맞춰 더 진화된 형태로 구현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인 것이죠. 결국 비트코인의 근원적인 개념인 건전화폐, 사운드머니의 기저에는 그걸 원하는 인간의 변하지 않는 속성이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은 결국 인간의 본성, 본능과 욕구를 정확히 충족시켜주는 것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모고나우절의 불변의 법칙에서 설명하는 이 개념들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여러분들께 좀 더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역사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사건들로 가득하다. 한편으론 시대를 초월한 지혜와 교훈을 가득 품고 있다. 타임머신을 타고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 또는 500년 후로 간다고 생각해보자. 아마 당신은 현재와 너무나도 차이가 큰 기술과 의학 수준에 깜짝 놀랄 것이다. 지정학적 질서도 지금과 완전히 딴판이라 이해하기 힘들 테고, 언어와 방언도 낯설게 느껴질 것이다. 하지만 오늘과 마찬가지로 그 세상의 사람들도 탐욕과 두려움의 노예가 되곤 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것이다.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게 리스크의 영향을 받고 시기심에 휩싸이며 집단 소속감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목격할 것이다. 그들이 지나친 자신감과 근시안적인 태도 역시 현재 우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할 것이다. 또 그들 역시 행복한 인생의 비결을 알고 싶어하고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삶에서 확실한 답을 얻고 싶어 할 것이다. 지금과는 모든 것이 다른 낯선 세상임에도 당신은 그들을 지켜본 뒤 입에서 절로 이런 말이 튀어나올 것이다. 똑같네, 똑같아. 변한 게 없구나. 변화는 우리의 주의와 호기심을 끌어당긴다. 새롭고 놀랍고 흥미롭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는 보고다.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창이 되기 때문이다. 당신의 미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미래 말이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 어디에 살든 나이가 몇 살이든 돈을 얼마나 많이 벌든 인간의 행동 방식에서 시대를 초월한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어찌 보면 간단한 얘기다. 하지만 이것을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세상사의 변하지 않는 특성과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이해하고 나면 당신 자신의 삶을, 그리고 세상이 지금과 같은 모습인 이유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다가오는 미래를 더 준비된 상태로 맞이할 수 있다. 나는 내년에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하지만 사람들이 탐욕과 두려움에 쉽게 빠진다는 것, 그런 경향이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그런 변하지 않는 특성은 나의 흥미를 자극한다. 나는 다음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른다. 하지만 집단 정체성에 대한 집착이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확실히 한다. 집단 정체성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1000년 전에도 사람들의 심리를 지배했고 1000년 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나는 향후 10년간 어떤 기업이 시장을 장악할지 모른다. 그러나 성공에 취해 자만하는 기업의 리더는 나태함과 특권의식에 빠져 결국 경쟁에서 밀려날 것이라 장담할 수 있다. 그런 스토리는 수백 년 동안 목격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동안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능한 삶의 버전은 무한한 수로 존재하며 우리는 그중 하나인 지금의 이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다. 이는 무척 흥미로운 생각거리인 동시에 다음의 질문을 떠올리게 한다. 지금 살고 있는 이 삶뿐만이 아니라 상상 가능한 모든 삶의 버전에서 변함없이 참인 것은 무엇일까? 그 보편적인 진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그것은 운이나 우연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기업가이자 투자자인 너발 라비칸트는 이렇게 말했다. 1000개의 평행 우주가 존재한다면 그중 999개에서 부를 쌓을 줄 아는 사람이 되라. 그저 운이 좋아 50개의 평행 우주에서 부자가 되는 것은 의미가 없다. 행운은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다. 만일 인생을 1000번 산다면 그중
999번의 인생에서 성공을 이룰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싶다. 여러분, 모건하우절은 이 책에서 시대를 초월해 인류 역사의 매 순간 반복되는 인간의 본성과 이에 따라 불변하는 보편적인 진실들에 집중하며 특정 시기나 상황에 따라 발생되는 가변적인 이벤트들에 관심을 갖고 그것들을 지표 삼아 움직이는 어리석은 행동들을 멀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가 되고자 한다면 이런 인간의 변하지 않는 행동 양식들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파악해야 되며 이러한 과정에 오랫동안 집중함으로써 자신의 성공이 단순한 우연이나 운빨이 아닌 몇 번을 반복해도 똑같은 성공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앞으로 변화될 것에 대한 관심보단 변하지 않는 인간 본연의 불변의 법칙에 집중하며 그 변치 않는 인간의 욕구, 니즈를 충족시켜주는 자산과 행위에 집중하는 것이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찾는 또 하나의 접근 방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들, 특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은 하나같이 불변의 법칙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너발 라비칸트가 말한 것처럼 자신이 존재하는 1000개의 평행우주 중에서 999개에서 불을 쌓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각각의 평행우주의 특수성, 우연적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1000개의 우주를 관통하는 핵심, 바로 인간의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고로 나는 인간의 본성, 즉 인간이 무엇을 하고 싶고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참지 못하는지를 이해한 뒤에 인간이 하고 싶고 갈망하는 대상과 행위를 찾고 그것들과 연결된 장기적 우상향 구조의 자산을 발견한 뒤에 인간이 참지 못하는 것들, 구석기 시대부터 인간의 DNA가 담겨 본능에 이끌려 행동하는 그 뻔한 행동들을 자제하고 멀리한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들의 장기 투자는 1000개의 평행우주 안에서 서로 다른 상황에 놓여 있어도 999군데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2년에서 43년 독일과 소련이 맞붙은 스탈린그라드 전투는 역사상 가장 큰 전투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 전투 중에 일어난 지금부터 제가 설명드릴 믿기지 않는 이야기는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투자자분들께 리스크에 대한 깊은 화두를 던질 겁니다. 때는 1942년 말 독일의 전체 부대가 스탈린그라드 도시 풀 밖에서 공격을 위해 대기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최전선에서 탱크가 간절히 필요해진 순간 모두를 놀라게 만들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거의 모든 탱크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 풀숲에 대기했던 탱크 부대의 104대 중에서 겨우 20대 정도만 움직이고 나머지 탱크들은 모두 멈춘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시작했던 독일 엔지니어들은 금세 무엇이 문제인지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당시 상황에 대해서 역사가 윌리엄 크레이그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후방에서 쉬는 몇 주 동안 들쥐들이 탱크 안에 집을 짓고 전기선을 둘러싼 절연제를 죄다 먹어치웠다. 이 당시 독일군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장비를 보유한 기술 강국이었는데 그런 그들을 무너뜨린 게 다른 것들도 아닌 들쥐들이었다는 거죠. 이때 독일군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독일의 탱크 개발자들이 탱크를 만들 때 들쥐 방어책을 생각이나 했을까요? 합리적인 개발자 중에서도 탱크 역사를 공부했던 개발자 중에서도 이걸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좋아하는 모건하우절의 돈의 심리학에 나오는 일화입니다. 모건하우절이 이 일화에서 설명하는 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리스크는 사실 절대 예측하거나 대처할 수 없다는 걸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온갖 리스크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지만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완전히 미친 일들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런 미친 일들이야말로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그런 미친 일들은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고 우리는 그에 대처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저는 모건하우절의 이 말에 동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장을 예측하고 단기적인 가격의 움직임과 금리나 경기의 방향을 맞출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또는 더 나아가서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를 하죠. 하지만 여러분, 저는 투자라는 행위, 우리가 선택하고 추진하는 모든 일에서 리스크가 없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누군가 자신이 하는 투자와 자산이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한다면 그 생각 자체가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독일 전차 부대를 대부분 무력화시킨 들쥐 리스크처럼 우리 투자의 리스크는 우리가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상조차 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겁니다. 모두가 예상하고 언급하고 언론에서 매일 떠들고 요란 떠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 리스크가 아닙니다. 진짜 리스크는 그게 나타나는 바로 직전까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눈치조차 못 채니까요. 즉, 알려지지 않은 리스크를 피하는 것은 이미 그 정의에서부터 거의 불가능한 표현이며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대비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모건하우절은 이에 대해
이런 리스크에 의해 생기는 피해에 대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단일 실패점을 만들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트코이너분들에겐 익숙한 표현이죠. 단일 실패점. 보통 알트코인의 수많은 문제점들의 근원을 재단과 이사장이라는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고, 이 실패점이 프리마이닝과 무한대의 발행량, 중앙화된 의사결정과 극소수의 분산 노드 등 모든 문제들의 원흉이라는 건데, 비트코인의 강력함은 이러한 단일 실패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린 잘 알고 있죠. 이 책에서는 이런 단일 실패점의 개념을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리스크가 발생했을 때 그 순간에도 어떻게 생존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기를 예로 들죠. 비행기에 들어가 있는 중요 시스템은 거의 대부분 백업이 있고, 백업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대식 제트기는 4개의 전기 시스템을 여분으로 갖고 있는데, 사실 엔진 하나만으로도 날 수 있고, 엔진 하나가 없어도 브레이크만을 이용해서 활주로에 멈출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서 비상시에도 착륙이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현수교 역시 케이블 여럿이 떨어져 나간다고 하더라도 추락하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고요. 이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단일 실패점을 없애기 위한 구조로 발전하고 진화해 왔으며, 투자의 영역에서도 이미 알려진 리스크만을 대비하는 방식으론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끝없이 반복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계에서 생존하고 끝까지 살아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자신의 모든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를 대비한 계획을 세워놓는 것이라고 모거나우저는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맞을 확률이 95%이고 틀릴 확률이 5%라면 이는 언젠가는 불리한 경우를 경험할 거라는 뜻이다. 그 불리한 경우의 대가가 파산이라면 95%의 유리한 경우가 있다 해도 그 위험은 감수할 가치가 없다. 파산을 하면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가 투자를 하다 보면 뻔히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눈앞에 보이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죠. 그리고 그런 순간엔 늘 좀 더 욕심을 내고 싶고 과감한 판단을 하고 싶어집니다. 어떻게든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고 크게 한번 벌어보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들을 하죠. 아니, 오를 게 뻔히 눈에 보이는데 당연히 배팅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뭐 그럴 거 있나? 그냥 고배율 레버리지로 배팅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과거의 통계와 상황만 가지고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생각으로 계속 더 무리한 투자를 이어가다 보면 어느 순간 투자의 수익보다 훨씬 중요한 생존이라는 이 핵심을 깨트려 버릴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키워가게 되는 거죠. 이처럼 리스크는 늘 우리 앞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가오고, 전혀 다른 그 모습 앞에서 그동안 대비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대부분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왜냐? 우린 상상력에 한계가 있고 리스크는 늘 우리가 상상한 그 밖의 영역에서 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예측할 수도 없고, 어떤 형태로 어떤 모습으로 오든 최대한 이겨내고 생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투자와 인생도 세팅하고 정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생존에 더 유리할까? 나와 내 가족을 더 안전하게,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파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아 다음 판으로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의 투자를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겁니다. 리스크를 타이밍 매매로 덜어내는 것이 아니라 시간으로 녹이겠다는 생각, 그리고 이런 구조 속에서 리스크를 녹일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든든한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해주는 본업과 그 본업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미리미리 준비한 파이프라인과 새로운 또 다른 본업에 대한 도전과 세팅을 통해서 소중한 자산들이 오랫동안 끊김없이 햇빛과 물과 같은 자양분이 월 현금 흐름을 통해 원활히 공급될 때 비로소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오더라도 끝까지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수익으로 치환해서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든 천재지변이 생기든 IMF급 경제 위기가 오든 다양한 리스크들을 녹이면서 큰 규모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와 관련해 모거나우저리 쓴 불변의 법칙에 나온 내용을 통해서 장기 투자자인 우리들이 리스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에 대비책을 세우기는 불가능하다. 상상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검토했다고 믿을수록 그 경우의 수에서 벗어난 일이 발생했을 때 충격만 더 커진다. 하지만 아래 두 가지를 기억한다면 그나마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캘리포니아 사람들이 지진을 바라보는 것처럼 리스크를 바라보자. 그들은 대규모 지진이 언제고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강도로 일어날지는 모른다. 비록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구급대원들이 준비되어 있고, 어쩌면 지진이 100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건물이 지진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나심 탈레브는 말했다. 예측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라. 핵심을 찌르는 말이다. 정확한 예측이 있어야 대비를 하겠다고 생각할 때 리스크는 위험한 것이 된다.
오로지 예측에만 의존하기보다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지라도 리스크가 언제고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편이 낫다. 사실 예측은 헛소리거나 이미 누구나 아는 내용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상과 예측은 다르다. 그리고 다가오는 리스크를 알 수 없는 세상에서는 예측보다 예상이 더 유용하다. 둘째, 상상할 수 있는 리스크만 대비하면 상상하지 못한 리스크는 준비되지 않은 채로 맞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그러니 개인 재정을 관리할 때는 너무 많다 싶은 액수가 적절한 저축액이라고 생각하라. 저축액은 과하다고 느껴질 정도가 돼야 한다. 스스로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부채 액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 선을 어느 정도로 생각했든 실제로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액수는 그보다 적을 가능성이 크다. 당신의 현재 대비 수준이 합당하게 느껴져서는 안 된다. 세상을 뒤흔든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은 그 일이 실제로 터지기 전에는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는 시나리오로만 보였다는 점을 떠올려봐라. 대개의 경우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당황하는 것은 대비책을 세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 쉼없이 노력하면서 상상 가능한 모든 시나리오를 검토한 가장 똑똑한 사람도 때로는 실패한다. 가능하다고 여겨지는 모든 상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도 전혀 상상치 못한 일에 급습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저 역시 모고나우절이 이야기한 내용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다 하지도 못하고요. 다만 리스크는 예측할 수 없고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히 대비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늘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는 건 진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장기 투자의 슬로건처럼 언급하는 최소 2030년까지 열심히 일해서 구축한 탄탄한 본업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시간에 녹이며 장기 투자와 자기 개발을 이어간다면 그 어떤 형태의 리스크가 오더라도 다 견뎌낼 수 있지 않을까요? 리스크를 예측할 수 없다면, 상상할 수 없다면 우린 수익률 극대화가 아닌 생존에 유리한 방식으로 세팅하고 시간을 무기로 이용하자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혹시 아직도 비트코인은 열심히 책 읽고 유튜브 영상 보면서 혼자만 조용히 프라이버시 생각하면서 그렇게 알아가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트코인 컨퍼런스나 미더에 참석하기를 꺼렸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러다가 처음 용기를 내서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에서 많은 비트코이너 분들을 만나서 소통하고 공부하고 자극받아 보면서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여러 비트코이너, 비트맥시들이 말하듯이 비트코인은 단순한 투자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프로토콜입니다. 이진법이나 십진법 수학, 영어나 한글이라는 문자와 언어처럼 또는 인터넷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금융과 관련돼서 함께 사용하는 화폐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내고 있는 수많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변화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직접 그들의 생각을 듣고 토론하고 함께 소통하는 과정이 훨씬 더 빨리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동료들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고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비트코인을 오랫동안 지키고 보유하고 늘려갈 수 있는 긍정적인 에너지와 원동력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 현재는 오픈 팟캐스트를 통해서 비트코이너 분들과의 주기적인 만남을 하고 있고 가끔씩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를 통해서도 구독자님들과도 소통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열리는 매우 중요한 비트코인 행사의 유형 중에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께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 컨퍼런스는 작년까지는 스펙터님과 켈빈님 그리고 미니님이 함께 주최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비트코인 미니 컨퍼런스라는 이름으로 진행됐던 행사였는데요. 한국의 대표적인 비트코인 컨퍼런스죠. 저도 작년에 행사의 몇몇 유튜버분들과 함께 유튜버 존도 꾸미고 강연자들의 연설도 듣고 다양한 주제의 강의 세션들도 들으면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었습니다. 이미 작년 기준으로 이틀간 800여 명이 참석했던 규모 있는 행사였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스펙터님과 켈빈님이 주최 및 주관을 하시면서 명칭을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로 바꿨고 아마 주최 측 예상으로 올해는 약 2,000여 명 정도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컨퍼런스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점점 스케일이 커지는 게 보이시죠? 한국에서도 이렇게 많은 비트코이너 비트맥시 분들이 이미 오프라인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그리고 그 변화를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국내의 유명 연사들의 생각을 듣고 다양한 사이드 이벤트와 라이트닝 마켓까지 경험해 보시면 비트코인이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화폐 프로토콜인지 직접 몸으로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올해 행사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서울 코엑스와 명동에서 진행되는데요. 연사분들만 40여 명이 되게 빵빵하게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해외 커뮤니티 빌더, 서비스 개발자, 비트코인 코어와 레이어2 개발자들이고 중간중간 세무사님과 회계사님들도 스피칭을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이어서 미국 인권단체에서도 다시 참여해주셨고 전세계의 많은 비트코이너들이 사용하고 있는 라이트닝 지갑인 월렛 오브 사토시의 대표님이 직원들을 싹 다 데리고 작년에 이어서 다시 오신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혼자 오셨었거든요. 근데 행사가 너무 마음에 들었고 디프리의 치킨의 소매까지 제대로 말아들여서 완전 마음에 드셨다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비트코인 프로젝트에 펀딩을 해주는 오픈사츠에서도 다시 방문한다고 하고요. 이번엔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암호학 전문가들이나 국내 비트코인 기업의 대표자들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도 올해는 연사로 행사에 직접 참여해서 제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재미있게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님들께서는 11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마음에서 제가 행사 주최 측이랑 얘기해서 저희 구독자님들에게만 특별히 아주 특별히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매할 수 있는 이벤트를 따왔습니다. 자,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단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비트코인 코리아 컨퍼런스 사이트를 클릭해서 가시면 우측 상단에 티켓란이 있습니다. 거길 클릭해서 들어가면 티켓 종류가 나와요. 일단 학생분들이라면 무료니까 편하게 빨리빨리 신청하시고요. 일반인분들이라면 총 3가지 종류의 티켓이 있습니다. 이게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연설 무대에서 가까워질수록 티켓 가격이 비싸지는데요. VIP는 이거는 조금 너무 그죠? 엄청 비싸니까 일단 빼고 프리미엄과 제너럴 티켓을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께 15% 할인된 가격으로 딱 100장씩만 받아왔습니다. 이것도 선착순이니까요. 다 떨어지면 사라지는 겁니다. 기회 있을 때 미리미리 신청해 놓으세요. 나중에 연말 가서 하면 되지 뭐 이러다가 할인 이벤트 다 끝납니다. 아시겠죠? 자, 할인받는 방법은 원하는 티켓을 일단 선택하시고요.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좌석 위치를 선택하는 구조예요. 콘서트 예매해 보시면 아시죠? 그런 것처럼 거기서 원하는 좌석 클릭하시고 다음 버튼을 누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행사 기간 동안 진행되는 네트워킹 파티에 참여할 거냐? 그래서 연사자들이랑 참여자들이랑 교류까지 할 거냐? 요거를 판단하라고 하는데요. 고민해 보시고요. 하고 싶다 싶으면 옵션 선택 후에 구매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최종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디스카운트 코드에 리스펙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영어로 리스펙이요. 화면에 보이시죠? 그럼 15% 할인이 바로 적용됩니다. 꼭 코드를 입력하셔서 티켓이 마감되기 전에 미리미리 컨퍼런스 티켓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지분 전쟁입니다. 그럼 올해 말인 11월 7일과 8일 이때쯤 과연 비트코인의 가격과 대중들의 인식, 언론의 인식은 어떤 상태일지 지금과는 사뭇 다를 겁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저는 많은 분들과 코엑스에서 만나서 함께 소통하길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들을 리스펙합니다.